아침 식탁에서 건넨 단 한마디가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고,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건넨 사람은 선의로 한 것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도발로 들렸고, 며느리의 눈빛은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것을 사랑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갔으며,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어느 날, 오후 72살의 이정순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더 이상 혼자 살기가 힘들어진 자신의 처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고, 홀로 살던 집은 점점 더 넓고 쓸쓸하게만 느껴졌으며, 밤이 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조차 외롭고 힘들게 느껴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아들 부부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그날 아들 김도윤이 직접 차를 몰고 어머니를 데리러 왔으며, 어머니의 짐을 하나하나 차에 실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고, 엄마, 우리 집에 오시면 편하게 지내세요. 미정이도 엄마 오신다고 방 다 정리해뒀고 침구도 새로 샀어요.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고, 그녀는 평생을 효부로 살아온 세대였으며 시집살이도 묵묵히 견뎌냈던 사람이었기에 이제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조용히 눈치껏 살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며느리가 하는 대로 따르며 손주들이나 잘 돌보는 할머니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박미정이 현관 앞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맞이했고,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방은 2층 끝에 있고 햇볕이 잘 들어서 좋으실 거예요. 하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미정은 43세 나이에 대기업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완벽주의자인 그녀는 집안의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었습니다. 정수는 미정의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춰진 냉정함을 아직 눈치채지 못했고,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믿으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고, 식탁에는 미정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으며 8살 손주 은우도 함께 식탁에 앉아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반찬을 하나씩 맛보며 감탄했고, 미정아, 음식 솜씨가 정말 좋구나. 그런데 반찬은 아침에 미리 해두는 게 좋지 않니? 그럼 저녁에 편하고 맛도 더 잘 배잖아. 하며 자신의 오랜 경험을 나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고, 웃는 입꼬리는 그대로였지만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으며, 어머니, 저는 제 방식이 있어요. 신선한 게 최고예요. 매번 새로 만드는 게 건강에도 좋고요. 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그저 좋은 의도로 한 말이었지만 미정에게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는 소리로 들렸으며,
시어머니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섭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정은 남편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여보, 어머니가 우리 생활 방식에 적응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집은 우리가 오랫동안 만들어 온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고, 그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두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이틀 뒤 미정은 집안 곳곳에 작은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거실 벽에는 이 방은 공용 공간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볼륨 12하로 유지해 주시고, 리모컨은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에 놓아주세요. 라는 글귀가 붙었습니다. 세탁실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고, 빨래는 세탁기 완료음이 울린 후 10분 안에 꺼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옷이 구겨지고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제는 정해진 양만 사용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부엌에도 심지어 복도에도 이런 메모들이 붙어 있었고, 정수는 그 메모들을 하나씩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자신이 마치 규칙으로 가득한 기숙사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꺼냈고, 여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가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좀 더 부드럽게 말로 설명하는 게 어떨까 하며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냉정하게 대답했고, 우리 집 규칙은 우리 집 사람이 지켜야죠. 그래야 모두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오해도 없어요. 말로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니까 글로 써두는 게 확실하잖아요. 하며 자신의 방식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날부터 스스로를 더욱 낮추기 시작했고, 내가 너희 집에 민폐 끼치면 안 되지. 규칙 잘 지킬게. 조심할게. 하며 며느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으며,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억눌린 자존심이 어려 있었고, 밤마다 혼자 방에서 한숨을 쉬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손주 은우에게 줄 간식을 챙기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고, 그녀는 아들 집에 오기 전에 직접 담근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아왔으며 손주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작은 그릇에 김치를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정이 부엌에 들어왔고 냉장고 안을 보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으며, 어머니, 제 냉장고에는 제가 허락한 것만 넣습니다. 이건 제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변명했고, 이건 은우가 좋아하는 김치인데 내가 평생 담가온 맛이라 손주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하며 설명했지만 미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단호하게 김치통을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고, 묵은 냄새 싫어요. 김치는 우리가 사는 저염식 김치가 있으니까 그걸 드세요. 앞으로는 제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허락 없이 냉장고에 뭘 넣지 마세요. 하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자신이 평생 자신 있어 하던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으며, 그날 이후 그녀는 냉장고를 열지 않았고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고, 할머니가 만든 김치 맛있는데 왜 안 만드세요? 친구 할머니는 맨날 김치 담가준대요.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고, 그건 옛날 음식이야. 요즘은 저염식이 좋아. 너무 짠 음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할머니도 혈압이 높으시니까 짠 거 드시면 안 돼. 하며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주마저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며느리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여겨온 솜씨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정의 통제는 더욱 강해지고 세밀해졌으며 어느 날부터 미정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핑계로 모든 식단과 약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혈압을 재고 수치를 노트에 기록했으며 저염식 식단을 강요했고 복용할 약까지 일일이 챙기며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감시했으며 어머니, 이 약 드셨어요. CCTV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며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정수는 점점 갇힌 기분을 느꼈고 자신이 마치 환자나 죄수처럼 취급받는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으며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었고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행동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는 어머니에게 미안했지만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고 싶었으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의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져 최대한 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곤 했습니다. 정수는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느껴졌고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었으며 손주와도 자유롭게 놀 수 없었고 밤에 배가 고파도 부엌에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으며 어느 날 밤 그녀는 참다 못해 몰래 부엌에 내려가 김한장을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갑자기 부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현장이 들키고 말았고 미정은 화가 난 얼굴로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으며 어머니, 이래서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제 말 안 들으시면 건강 더 나빠지실 거고 그럼 병원비도 더 많이 들고 저희도 힘들어져요. 하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여갔고 그녀는 자신이 죄인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며 한 번도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시집살이도 이것보다는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아들 은우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은우야, 할머니는 옛날식이라 틀린 말도 많이 해. 그런 건 배우면 안 되고 선생님이나 엄마 말을 들어야 해. 할머니는 좋은 분이지만 요즘 세상하고는 안 맞아 하며 아이의 생각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화책을 읽어주려고 하자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말 믿지 말래요.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서 틀린 것도 많대요. 하며 순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주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손주와의 관계마저 멀어지자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방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식탁 자리도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앉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그녀는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받지 못했으며 저녁 식사 시간에도 대화에 끼지 못했고 손주는 이제 할머니를 찾지 않았으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고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고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 학교도 쉬고 집에서 쉬고 있었으며 미정은 출근 전에 남편에게 말했고 어머니, 죽 끓이지 마세요. 제가 출근하면서 배달로 시킬게요. 위생적인 게 좋으니까요. 하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내가 그래도 애 아픈데 죽은 해야지. 엄마가 해준 죽이 제일 좋은 거야. 하며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미정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죽 끓는 냄새를 맡았고
주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으며 어머니,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 말을 왜 안 들으세요? 이제 주방은 금지입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하며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을 위해 정성껏 끓인 죽은 그대로 식탁 위에 남겨졌으며 도윤은 그 죽을 먹고 싶었지만 아내의 눈치가 보여 손도 대지 못했고 결국 그 죽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순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자신도 한때는 이 집의 주인이었고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인데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미정의 세탁물을 빨 때 일부러 색깔이 다른 옷을 섞어버렸고 흰색 속옷과 빨간색 티셔츠를 함께 넣어 돌렸으며 세탁이 끝나자 흰색 속옷이 연한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퇴근 후 빨래를 확인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소리쳤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건 명품 속옷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래를 하세요? 분리해서 빨아야죠.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으며 내가 늙어서 실수했나 봐. 요즘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없어. 하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고 그 미소는 사과가 아니라 조롱처럼 보였으며 묘하게 섬뜩한 분위기를 풍겼고 미정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는 조용히 반격을 시작했고 CCTV 전원선을 몰래 뽑아두었으며 미정이 벽에 붙여둔 일정표의 시간을 살짝 바꿔놓았고 미정의 다이어리에서 중요한 페이지를 찢어내기도 했으며 화장품 통의 뚜껑을 헐겁게 해두어 내용물이 쏟아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느꼈고 물건이 자꾸 없어지거나 위치가 바뀌었으며 계획했던 일정이 틀어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미정은 점점 예민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미정은 남편에게 말했고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분명히 그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일어나잖아 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도윤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동안 그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보며 요즘은 CCTV도 귀신이 건드리나 봐. 자꾸 꺼진다더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CCTV 저장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며칠치 영상을 되돌려 보다가 어느 날 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으며 어머니가 부엌에서 미정의 물컵에 무언가를 타는 듯한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고 영상을 여러 번 되돌려보며 확인했으며 급히 어머니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고 엄마, 이게 뭐예요? 이 영상 좀 보세요. 뭘 탄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고 수면 유도제야. 그 여자는 잠을 좀 자야 해. 너무 예민해져 있고 신경질적이니까 푹 자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어. 하며 오히려 자신이 며느리를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말문이 막혔고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미정의 과도한 통제와 감시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누가 잘못인지 무엇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었고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물에 시어머니가 약을 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으며 경찰에 신고할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했고
그녀는 시어머니 방문에 자물쇠를 달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시어머니가 거실에 나와 있는 사이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했고 저녁이 되자 정순에게 냉정하게 말했으며 이제 그쪽은 그 안에서만 사세요. 식사는 문 앞에 놓아둘 테니 가져가서 드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수는 3일 동안 방에 갇혀 지냈고 식사는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문 앞에 놓였으며 제대로 된 식사도 아니었고 그녀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으며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밤중에 정수는 어떻게든 자물쇠를 풀어냈고 낡은 못을 이용해 오랜 시간 끝에 자물쇠를 열어낸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으며 거실에는 미정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고 미정아, 너도 언젠가 며느리를 보겠지. 그때는 내가 나야. 내가 지금 나한테 한 것처럼 너도 당할 거야. 세상은 돌고 도니까 하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전 그런 구닥다리 전통 안 믿어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는 세대가 아니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고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않을 거예요. 하며 자신 있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은우가 거실로 나와 울고 있었고 엄마 무섭다. 할머니랑 엄마 싸우는 거 무서워. 왜 할머니를 가두는 거야? 할머니가 불쌍해 하며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았고 자신이 만든 집이 아이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어쩌면 자신에게도 감옥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할수록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굽히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했고 미정도 더 이상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정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이정순 할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도윤은 죄책감에 거의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으며 어머니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단 한 번도 요양원에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하고 깨끗해졌으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고 미정은 다시 자신의 완벽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정수는 혼자 조용히 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집 김치가 그립네. 내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었는데 손주가 좋아했는데 하며 중얼거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냉장고로 향했으며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냉장고 안가장 앞쪽에 낯선 김치통이 하나 놓여 있었고 라벨에는 손글씨로 정순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으며 미정은 그 김치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넣어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넣어둔 것인지 아니면 정순이 직접 왔다 간 것인지 알 수 없었고 미정은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았으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집안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고 자신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권력은 바뀌어도 고통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을, 자신이 준 상처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통제하려 할수록 자신도 무언가에 갇힌다는 것을 미정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고, 그 김치통은 그대로 냉장고 안에 남아 있었으며 미정은 그것을 버릴 수도 만질 수도 없었고 그저 냉장고 문을 닫은 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